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강의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이 시드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두루가 원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셀프 케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셀프 케어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드는 감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셀프 케어가 되어지고 있지 않을 때의 신호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무기력함, 우울함,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들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절하게 되고, 내 감정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전이시키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셀프 케어가 되어지고 있지 않을 때의 신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 방식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 방식 첫 번째로는 전부 아니면 전무한 생각, 흑백 논리라고도 불려질 수 있는데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항상, 절대로, 영원히, 완전히 전부 아니면 안 된다. 다 잘하지 못할 거면 아예 하는 것이,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일반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일반화라는 것은 한 가지의 부정적인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마치 과도하게 모든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의 지나친 일반화의 덫에 빠져 있게 되면요, 이 하나의 고립된 사례를 통해서 모든 다른 사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진화됩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 이 학교는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다니게 되면 계속해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 가지의 사건으로 그 학교 전체의 문화를 일반화시키는 것 역시도 과도한 일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적 필터라고 하는데요. 이 정신적 필터라는 말은 긍정적인 일은 다 무시해버리고 부정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 한 가지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 되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 무시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에는 결론으로 바로 건너뛰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결론으로 굉장히 쉽게 도달해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측해서 미리 짐작해서 어차피 이거는 안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데 어차피 내가 시험을 봐도 망칠 것 같아. 라고 이미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스스로를 자기 불안의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저 사람 분명히 날 불쌍하게 볼 거야. 라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결론으로 바로
건너뛰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는 실망에 대한 준비를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모든 것들을 바로 결론으로 뛰어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화라고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과다하게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책임이야. 개인화의 사고방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자책감 속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감정적인 추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의 여섯 번째로 이 감정적 추론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로 봤을 때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 현실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내 감정에 더 치우쳐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으로는 라벨링이라고 있는데요. 라벨링은 부정적인 라벨을 지정하거나 사실이나 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의 판단을 붙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라벨링은 과도한 일반화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한 가지 사건으로 모든 것을 종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는 것을 가지고 레이블링한다, 라벨링한다라는 우리가 표현들을 쓰곤 하는데요.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것을 향해서 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거 역시도 라벨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덟 번째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에는 확대 및 축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잘한 것은 굉장히 축소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확대를 하여서 내 자신을 특별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축소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 되었을 때는 내가 그저 운이 좋아서 그랬을 뿐이야. 저 사람 그저 나한테 친절하게 하려고 그런 것일 뿐이야. 형식적으로 그러는 걸 거야.'라고 어 현실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내가 한 측면을 과다하게 확대하고 또 한 측면을 과다하게 축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을 굉장히 작게 만듭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굉장히 축소화시키죠. 아홉 번째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에는 꼭 무엇을 해야만 하고 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 꼭 이렇게 돼야만 한다. 나는 음식을 다 맛있게만 만들어야만 해. 내가 실수하면 반드시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야.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러한 해야 또는 반드시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책감이나 실망감을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 열 번째로는 긍정적인 면을 축소시키는 긍정적인 면 평가 절하기입니다. 확대 축소화나 또 개인화, 해야 및 반드시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왜 이게 긍정적인 것이 아닌 건지를 계속 이유를 찾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을 해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이러한 사고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0가지의 부정적인 사고 방식들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사고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 또 이제 계속 되어질 텐데요. 많은 인간관계가 오고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특별히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 안에 혹시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라면 그러면 나는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성찰하고 한번 내 안에서 울려지는 사인이 오는 그 알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연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셀프 케어 파트 3에서는 그럼 과연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